소수 한 자릿수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은데요. 먼저 저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소수 한 자릿수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 점을 기준으로 이제 그 점 뒤에 숫자가 한 개가 있으면은 소수 한 자릿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를 제일 헷갈려 하냐면은요. 기본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뭐 3.5이다. 이런 거는 바로 그냥 소수 한 자릿수라고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역시 75.8 이런 것도요. 어느 정도 그냥 소수 한 자릿수라고 바로 인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쓰지는 않기는 한데요.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에서는 이렇게 자연수 부분이 세 자릿수인 경우가 꽤 자주 나와서요. 아이들이 이거는요, 소수 한 자릿수라고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 이게 뭐야? 라면서 조금 쉽게 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수감 자체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요, 이렇게 소수 한 자릿수를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벽에 부딪힌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한번 직접 이 소수 한 자릿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다가 너의 생각을 적어봐.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이 파트를 비워 놓은 이유도요.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을 적으면은요, 아이가 그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소수 한 자릿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적어보게끔 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아예 어떤 형태를 적게끔 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아예 인식을 하게끔 적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게 하는 거예요. 네모점 네모. 이 말은요, 앞에 자연수 부분이 그러니까 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네모 네모점 네모. 이번에는 자연수 부분이 두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경우죠. 75.8. 그 다음에 네모, 네모, 네모점, 네모. 결국에는 위에서 아이들이 제일 좀 헷갈려 했다는 이런 769.5와 같이 자연수 부분이 세 자릿수인 경우, 그러니까 거의 이 셋 중에 하나의 형태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이러한 폼을 적게끔 해요. 아니면은 아이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적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이 수직선 문제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가 아니다 보니까요. 이 자연수를 이렇게 쪼갠다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수를 잘게 그것보다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것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직선이 주어져 있으면은요, 아이들이 한 칸의 크기를 과연 몇으로 이거를 정해줘야 되는지부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수를 학습할 때 아이들하고 이제 많이 활용하는 교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베이스템 블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제일 작은 단위가 바로 이 한 개짜리예요. 이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개짜리고요. 이 한 개짜리가 10개가 모이면은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개짜리가 이렇게 10개가 모이면은 이런 식으로 10개 묶음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은 단위, 그 다음 단위, 그 다음으로 자, 이거는 감이 잡히시죠? 방금 우리가 이게 10개짜리였잖아요.
이 10개가요. 잘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를 치자면은요. 얘는 10, 얘는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놔 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모형 굉장히 좋아해요. 집에 가지고 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요. 100개짜리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지금 1000 모형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것들은 1, 10, 100, 1000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수를 학습할 때 제일 많이 쓰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0이다 하면은 이 100 모형이 3개이다. 그 다음에 4000이다 하면은 이 1000 모양이 4개이다. 근데 우리는 이 모형을 이제 소수에 적용할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아까 이거는 실제로는 1000개인데요. 이것을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이해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기는 해요. 아니, 이 큰 게 1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 큰 1이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만큼 효과적인 교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1000개짜리가 자연수 1이 된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아까 전에 우리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100개짜리인데 이 1이 10등분 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는 몇을 나타낼까요? 바로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이니까 얘는 10분의 1을 뜻하겠죠. 10분의 1. 10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0.1.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는 0.1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 모형은 여기에서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조금 복잡해요. 아까 전에 우리 이것을요, 10분의 1, 즉 0.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수가 10개가 모여야지만 0.1이 될까요? 바로 0.01이겠죠. 즉 0.01이 10개 모여야지만 0.1이 된다. 따라서 이 모형은 0.01, 즉 100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이 1개짜리는요. 역시 이 모형을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방금 이걸 0.0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수가 10개가 모여야지만 0.01이 될까요? 바로 0.001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는 0.001, 즉 1000분의 1을 뜻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 모형은 0.001, 이 모형은 0.01, 이 모형은 0.1, 이 모형은 1.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모형은 1000분의 1, 이 모형은 100분의 1, 이 모형은 10분의 1, 이 모형은 그대로 1. 먼저 아이들하고 이걸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본 다음에요. 이 수직선으로 넘어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수직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항상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수와 제일 끝에 있는 수의 차이를 먼저 구해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바로 보이죠, 이거는. 0에서 1, 즉 지금 1만큼이 커졌는데 몇 칸이 모여 있느냐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이 모여서요 1이 된 거예요.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 이게 1이었고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형이었죠? 지금 1을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는
0.1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한 칸은 결국에 몇을 의미한다? 한 칸의 크기는 0.1이 되겠죠. 이제 거의 산을 절반가량 넘어온 겁니다. 한 칸의 크기가 0.1이니까 우리 표시한 부분까지 한번 몇 칸인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네요. 한 칸의 크기가 0.1이니까 네 칸이면은 0.4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소수로 나타내면 0.4. 이걸 반대로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10분의 4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분수로 먼저 찾아줘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역시 10칸이 모여서 1인데 그렇다면 그 한 칸은 이제 아까 0.1이었으니까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 10분의 1이 4칸이니까 10분의 4 이런 식으로 거꾸로 전환해서 찾아줘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0에서 1 이런 경우에는 좀 직감적으로 대충 한 칸이 몇인지 계산하기가 쉬운데요. 약간 수가 이렇게 조금 변형돼서 나오면은 결국 똑같은 원리인데도 아이들이 전혀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단 앞의 수는 6, 뒤의 수는 7이잖아요. 그러면은 총 얼만큼이 커졌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1만큼이 커졌네.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칸이 모여서 1이 커졌으니까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이 한 칸은 0.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칸의 크기가 0.1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에서 헷갈려 하냐면은요. 자, 일단은 6에서부터 몇 칸 이동했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을 이동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는 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요. 계산이 비교적 간단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6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 6에다가요, 아까 7칸이 추가되면은 한 칸이 0.1이니까요. 자연수에다가 0.7만큼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과 0.7이 합쳐져서요. 이곳은 6.7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는 6.7 이렇게 쓰는데 아이들이 다시 한번 멘붕에 빠지는 것이요. 바로 분수로 바꿀 때 이렇게 자연수 부분이 0일 때는요. 분모가 10이라는 것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지금 그럴 때는 아까 이렇게 자연수와 소수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표현을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한번 가르기를 해보는 거예요. 6.7은요. 자연수 6과요. 그 다음에 소수 0.7이 이렇게 가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6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이 0.7을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7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6.7을 분수로 바꾸면은 6과 10분의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직선을 보고 소수로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데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연수 부분이 0이 아닌 다른 수일 때 이게 분수로 바꾸면 대분수의 형태로 된다는 것을 한번 연습을 꼭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